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저녁이고 지금 한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금 큰딸 그레이스가 한번 눌러줬는데 아까 야외에서 1시간 정도 배드민턴을 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팍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울트라 런이 여기서 요 책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드리고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 첫 번째 그 메타 학습이고 두 번째 집중하기인데 두 번째 스텝 집중하기에 대해서 조금 울트라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여기서 영어 공부에 또 적용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카톡방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셀트리온이 그 얘기는 계속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12월 말에 이제부터 원래 풀릴 수 있을 거라 그랬었는데 풀리는 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식약청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임상 실험을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쭉 봤는데 데이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긴급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고 하고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일단 300명 환자를 먼저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특히 이제 초반에 해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까지 상태에 굉장히 효과가 많아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일부 백신 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는데 치료제나 백신으로 쓰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원가에 국내에는 공급한다 그러는데도 40만 원이니까 물론 아마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아마 환자의 부담은 한 10%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국가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걸 백신 용도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주로 치료제 용도로 쓸 것 같은데 그리고 대웅제약에서 뭐 이렇게 먹는 치료제도 지금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아 갖고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원래는 4주 걸리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가 쓰일 수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더 빨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1월 초순이나 중순이라도 빨리 되는 대로 빨리 풀어서 어찌됐든 좀 겨울 전에 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좀 코로나를 그래도 우리가 좀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어서 이제 결과들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납니다. 예. 자, 울트라 러닝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집중하기 나오는데 당신은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 그러면 you have to study with high 집중이 뭘까요? concentration이죠. in a short time. You have to study with high concentration in a short time.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메리 서머빌이라고 과학계의 어떤 거물이 된 건데 굉장히 주부로 생활하면서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서 집중해서 어떤 과학적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던 그 일화를 좀 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네. 서머빌은 어떻게 이런 집중력을 갖게 되었을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정신적 작업을 해낸 그녀의 전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중력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시작할 때, 유지할 때, 집중의 질을 최대화할 때다. 울트라 러너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해결책을 애쓰는데 집중을 잘하고 깊이 있게 하고 습득하는 능력의 기초를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학습 시작할 때, 그리고 유지할 때, 그리고 집중의 질을 최대화할 때 이렇게 세 타임에 좀 집중력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까 하는 부분이죠. 음.
그 많은 사람이 호소하는 첫 번째 문제는 집중해서 시작하는 일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개 꾸물거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려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미적거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막 계속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적거리다 할 때 요거를 이 표현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리델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적거리는 거 딜리델리. 그래서 너는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you don't start what you're trying to do. 너가 해야만 할 것, what you are trying to do. 이런 표현은 꼭 좋으니까 이 표현은 그냥 아주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붙이도록 what you are trying to do. You don't start what you're trying to do 하거나 아니면 do something else. 너가 시작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do something else 다른 걸 하거나 or be dilly-dallying. 그러니까 dilly-dally는 동사니까 ing 형태를 붙여서 be dilly-dallying 해갖고 이 dilly-dalling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don't start what you're trying to do, do something else, or be dilly-dally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꾸물거림은 일상이다. 이들은 마감일이 닥쳐와 집중하느냐 몸부림쳐야 하는 순간까지 이 작업 저 작업을 왔다 갔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할 때 눈에 띄도록 극심하게 꾸물거리며 겨우겨우 해내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우리는 꾸물거리는 걸까? 간단히 말해서 다른 일에 대한 갈망이 더 크거나 그 일 자체를 하기 싫거나 혹은 둘 다인 경우이다. 그러니까 꾸물거리는 거는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일 자체가 하기 싫은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꾸물거리는 동안 대부분이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인생에서 몰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꾸물거림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내가 꾸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인지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인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는데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서 대부분 꾸물거림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꾸물대고 있지만 꾸물거리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진짜 옆에서 보면 꾸물거리고 있는데도 본인은 꾸물거리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더 쉬어야 한다. 늘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즐긴다. 늘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즐긴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 자체가 아니다. 실제 이런 행동을 이런 믿음으로 가리려는 것이 문제다. 집중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는 그걸 하기 싫거나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다. 자신이 꾸물거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꾸물거리지 않는 수 있는 첫 단추다. 그래서 꾸물거리는 순간에 실천할 정신적 습관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다면 그게 뭔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무엇을 먹는 건지, 휴대전화를 보는 건지, 낮잠을 자는 건지, 어떤 거를 더 원하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체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과제가 싫은 것인 경우 그것이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에 관심이 쏠린다면 그럼 그 일은 왜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휴식을 원한다면 휴식을 취하지 않고 딱 몇 분간 참아 넘겨보자 하고 스스로의 확신을 주라는 거죠. 딱 5분만 그 작업을 먼저 해보자 하면 무슨 일이든지 5분은 견딜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쉬고 싶은 생각 없이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분 법칙, 일단 이 일이 하기 싫어도 5분만 먼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하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메리 서머빌도 여분의 시간만 주어지면 1시에
지치 않고 집중해서 그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히려 굉장히 아쉬우니까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주치는 문제는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내가 몰라 공부만 하려고 하면 휴대전화가 울리고 친구가 찾아오고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울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15분 동안 한 문장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몰입이 중요한 거죠. 몰입에는 의도적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울트라 러닝을 하는 동안에는 몰입 상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높은 강도로 힘들게 학습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기술을 사용할 때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운동도 처음에 할 때는 어렵다가 좀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고려했다면 이제는 집중의 지속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일단 5분만 먼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그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여기서 적절한 것은 균형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평균적인 사람일 때는 50분 정도가 집중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누구는 20분 이하의 시간이 최적일 수 있고 누구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방법, 자신의 일정과 성격과 작업 흐름을 고려해 가장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집중할 때 최고에 맞는 시간은 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need to find 너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을 to stay focused 그 stay focused 된 상태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taking into account 고려를 하라는 거죠. your schedule 고려하고 personality 너의 성격을 고려하고 and workflow와 어떤 일의 작업 흐름을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최선의 시간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need to find the best way to stay focused, taking into account your schedule, personality, and workflo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첫 번째 원인은 환경이다. 휴대전화를 꺼두었는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잡음이나 소음이 있지는 않은가? 일할 준비는 돼 있는가? 펜, 책, 스탠드 같은 것을 찾느라 일하던 손을 멈춰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제. 두 번째 집중 못하는 원인은 공부하고 있는 과제 자체에 있는 것. 어떤 활동은 그 자체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집중하는 도구는 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조금 수정하는 게 필요한지. 뭐 예를 들면 읽는 일이 싫어지면 종종 어려운 개념을 공책에 정리해주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든 뭔가를 만들든 개념을 큰 소리로 설명하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면 약간씩 그렇게 방법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 부정적인 감정들, 잡생각이 집중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첫째, 대부분 학습 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깨끗하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져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그 과제를 계속해 나가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시기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해도 그 시간이 반드시 시간 낭비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집중하기 좋은 최상의 상태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오히려 지나친 각성 상태는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집중하지 않는 데서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오히려 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을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하다가 조금 그런 약간 전환을 시켜서 무슨 샤워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 한 발 떨어져 나와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중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시하는 거는 30초에서 시작하는 집중력 훈련인데, 일단은 30초 동안만 아주 집중해보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30초 동안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직접 하기,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라, 요런 내용이 앞으로 이제 될 텐데, 요 법칙 3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